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영어 읽기 쓰기 연습 2차 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1차 시하고 2차 시를 좀 따로 강의 준비를 이제 녹화를 했는데 1차 시 때 출석을 불렀는데 보니까 2차 시 때 이제 녹화하려고 보니까 명단을 다시 봤더니 친구들이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2차 시 때 한 번 더 출석을 좀 불러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또 기억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한테 익숙해지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르겠습니다. 자, 제가 혹시 부를 때 여러분 또 대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강성철, 김규민, 김민선, 김재희, 김태영, 박경민, 송현우, 신에리아, 이민희, 이솔, 이용기, 이은혁, 이준선, 이진곤, 이진우, 장욱, 정혜진, 최가인.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차 시 수업 잘 들었죠? 제가 1차 시는 여러분한테 읽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차 시는 영어 읽기와 쓰기란 무엇인가에서 여러분한테 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쓰기 하면은 그냥 뭐 글쓰기, 그냥 단순하게 메모, 이것도 사실은 쓰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서를 쓰는 일이 있고 학교에 또 어사이먼트를 내기도 하죠. 뭐 리포트 내라는 말, 레포트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참 쓸 때마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쓰는 글인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영어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영어 읽기 쓰기 연습이거든요. 영어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두려움, 무서움, 막 이런 거 있죠.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도대체 말은 통할까 안 통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참 힘든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은 좀 어떤 그 두려움, 그러니까 걱정, 근심, 앵자이어티라 그래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그 앵자이어티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낮춰지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컨피던스가 좀 생기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쓰기란 과연 무엇인지, 자, 영어 읽기와 쓰기란 무엇인가 해서 지난 주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읽기였죠. 읽기는 뭐였습니까? 독자가, 그러니까 특히 효율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 파악을 잘 해야 되고 낱말, 형태소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파악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쓰기는 좀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자, 쓰기는 특정한 구문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적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특정한 구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특정한 구문이라는 것이 모든 언어는 다 갖고 있어요. 자, 랭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 이 모든 언어들은 특정한 구문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호나 문자를 이용하여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기호나 문자라는 건 뭐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자, 스펠링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쓸 경우에는 기역, 니은, 아, 야, 여가 되겠지만 영어에서는 알파벳인데 이걸로는 의미가 안 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단어가 되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쓰기의 개념인데, 특정한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문법 같은 게 떠오를 거예요. 모든 언어에는 그게 존재해요. 다만 어떤 언어는 좀 강하고 어떤 언어는 좀 약하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언어는 특정한 구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고 글을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해당 어학에 관련된 것을 공부할 때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뭡니까? 영어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 관련된 특정한 구문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쓰기는 우리가 필기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쓰기는 모든 뭐 작고 큰 행위를 다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 우리가 노트 필기 하세요, 공책 필기 하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쓰기는 이거구나, 그래, 기호나 문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는 것도 필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글쓰기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필기라던가 쓰기는 보통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액션에 포커스가 있다면, 지금 글쓰기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일정한 질서를 가진 글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일정한 질서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단어 순서라는 걸 넣었어요. 자, 우리는 일단 다 바탕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영어 글쓰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글쓰기를 할 때 결국 뭐냐면 단어 순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렵게 자꾸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문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좀 더 쉽게 말하면 순서, 질서, 방법,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도대체 영어 글을 어떻게 써? 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동안 우리 문법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그 문법을 잘 이용해서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왜?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쓰기 과정이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단순하게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하나의 문장을 영어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숙제를 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저도 고민되는데요. 저도 영어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논문을 영어로 쓰고 있지만 쓸 때마다 고민되고요. 쓸 때마다 그냥 머리에 쥐날 것 같고요. 진짜 뭐랄까 괴로워요. 근데 한국말로 써도 괴롭지 않아요? 한국말로 써도 괴로운데 영어는 더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왜? 여러분들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저야 이제 목적이 논문을 위해서 썼지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이메일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상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계약서를 봐야 될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상황 보고를 해야 될 때도 생기겠고, 우리가 영어를 안 쓰는 상황에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영어 문장 쓰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조금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글 쓰는 과정 중에 괴롭냐, 그렇죠? 힘들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1970년대부터 모든 이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글 쓰는 사람들이 괴롭구나, 힘들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장이 안 써질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해서 이 사람들의 글 쓴 결과물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 과정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잘 도와주게 되면 훨씬 더 글을 편안하게 쓰고 잘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1970년대 초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게 이제 바로 시작이 된 거죠. 그만큼 글쓰기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글을 쓰는 사람은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갖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나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글쓰기 과정 연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스토리를 드릴 거예요. 오센틱한 머티리얼로 된 이제 스토리를 드릴 건데,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문장 쓰는 연습을 하는 건데, 제가 1차 시 때 아마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라이팅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주제도 다 있고 뭐도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주제를 채우는 게 힘든 거예요. 센텐스를 만들어가는,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즉 내가 의도한 대로, 아까 쓰기는 뭐였습니까? 특정한 구문을 이용하여서 글 쓴 사람이 의도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을 쓸 줄 알게 되면 또 익숙해지면 스피킹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연구하면서 처음에 보니까 주제를 설정하게 되고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필하기인데 초안 과정이라는 게 있고, 퇴고하여서 고쳐쓰기 단계가 있죠. 자, 이 부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읽기라던가 스피킹에서는 이런 거 초안, 그 다음에 뭐 수정안, 고쳐쓰기, 에디팅, 리바이징 이런 단어가 없어요. 자, 글쓰기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물론 써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글쓰기는 과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정 과정이 필요한 것만큼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글쓰기에서는
first draft, second draft, third draft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초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마지막 파이널 버전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에 뭐 이력서를 내야 돼서 레주메라든가 커버레터를 쓴다 라고 하면 커버레터 처음부터 하나요? 아니죠. 교수님 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거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에디팅도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기 전에 어떻게 하죠?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 제출할 때도 한번 읽어보게 되지만 과제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그냥 내나요? 처음에 초안 한번 딱 쓰고 그냥 팍 하고 내나요? 아니죠. 한 번쯤 꼭 확인하고 내죠? 자, 그렇게 태고해서 또 고쳐 쓰기도 해요. 이게 바로 쓰기의 과정인 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봤을 때 결과물만 보고 물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이제 글쓰기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게 결과만 보면 안 되겠다. 과정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오고 그 어떠한 현상을 보완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물, 아웃풋이 나오더라. 이런 게 나온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쓰기는요,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센텐스를 쓰는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을 쓸 때 어느 부분에서 글이 잘 안 써지게 되면 그 부분이 부족한 거니까 그 부분을 또 보완을 해주게 되면 문장도 잘 써지겠죠. 자, 문장이 잘 써지고 그 문장이 이어져서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텍스트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여러 개의 패러그래프가 되는 거고 긴 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영어 글쓰기를 보면 쓰기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특정한 구문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적는 거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이거는 바로 영어의 문법입니다. 특정 구문이라는 거는 바로 문법이에요. 그리고 기호나 문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자, 특정한 문법을 내가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표현을 하려면 expression이 필요하겠죠?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English expression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하다못해 읽기조차도 어떻죠? 문장에 물론 문법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단어를 알아야 그러니까 읽을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요. 자, 만약에 내가 원어민일 경우에 그냥 쭉 읽고 의미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해석이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돼요. 바로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한 번 더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내가 단어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표현을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안 되고 이거만 알아도 문장 순서가 달라지면 자, 그래머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질서, 그쵸? 그래서 단어의 순서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건데 아무리 내가 단어를 많이 알아도 순서대로 쓰지 않으면 왜? 문법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쓰지 않으면 의미 전달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만 스피킹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스피킹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정확성, 바로 accuracy를 보지 않아요. 스피킹에서는 주로 플루언트를 보죠. 근데 이거는 라이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돼요. 왜? 라이팅에서는 독자가 바로 내 앞에서 바로 라이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스피킹을 할 경우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라이팅은 아니거든요. 라이팅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바로 이 단어의 질서, 순서가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영어의 글쓰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라이팅에서도 프로세스를 본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멜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과정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자멜이라고 하는 분이 자, 1970년대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어 왔는데 굉장히 올드하죠. 1980년도 까마득하죠. 라떼는 마리아라고 저도 이때는 라떼는 마리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때 이분이 writing is a process. writing은 process다. 과정이다. through which students can explore and discover their thought. 자, 여러분. 자,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찾고 개발해내는 거고요. constructing meaning, 그리고 의미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의미를 구성하고요. 동시에 또 그 의미를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나면 읽는 사람이 또 파악하고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ttention is paid first to the content and meaning and then to the form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먼저
내용과 의미에 가고 그런 다음에 폼에 간다고 했어요. 자, 이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와 내용들을 먼저 잘 정리를 해서 폼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거죠. 순서에 맞게. 이게 바로 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라이팅 프로세스의 개념인 거예요. 제 연구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2 언어에서 라이팅 프로세스. 아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자멜이라던가 이제 제가 뒤에 나오는 플라워 앤 헤이즈라는 부분도 언급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은 네이티브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고민되는 과정처럼 그들도 똑같이 영어로 글을 쓰는 영어 원어민들조차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글쓰기가 고민이 됐던 건데 그게 그대로 지금 제2 언어로 넘어온 거예요. 그 제2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글이 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게 돼요. 글 쓸 때. 자, 저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여러분이 글을 써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누구누구는 글을 쓰고 있는데 누구누구는 글을 쓰다가 말고 딱 멈춰요. 그럼 저는 솔직히 그걸 관찰해요. 뭘 하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어? 그러면은 단어 생각이 안 나서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단어 생각이 안 나면 바로 사전을 찾았는데 그 친구는 사전을 안 찾은 거예요. 자기만의 전략인 거죠. 왜? 생각해내는 거죠. 자기만의 특성인 거예요. 바로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왜 그런지 등 일련의 행동을 관찰하는 연구가 이제 바로 제2 언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쓴다던가, 그러니까 외국어로 쓴다던가 또는 제2 언어로 쓴다던가 이렇게 이제 저희처럼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행동들이 바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strategy, 전략이라고도 불러요. 즉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해결이 안 될 때 사전 찾고 가장 단순한 거지만 그쵸? 그리고 문장의 순서대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에 내가 어텐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글쓰기 할 때 막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라이팅 스트래티지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플라워 앤 헤이즈라고 하는 분이 1981년도에 보통 이제 글쓰기를 할 때는 처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translating thought into text.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샤랄라라고 하는 분은 노트 테이킹을 한다 그랬어요. 제너레이팅 미닝.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우리가 조금씩 메모를 하듯이 영어 글도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narrowing down the topic. 자, 토픽을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 어때요? 그거를 갖다 내가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저기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좁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vision. 이게 revising, revision 같은 말이에요. To match text with meaning.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읽기가 작용을 해야 돼요. 즉, 내가 쓴 거를 다시 읽죠. 내가 쓴 거를 다시 읽어서 내가 의도했던, 내가 intended 했던 그 의미랑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거랑 좀 안 맞아. 다시 revis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기와 쓰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특히 쓰기를 할 때 읽기를 뺄 수가 없거든요. 즉 읽기를 하는 행위도 뺄 수가 없고요.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미닝을 확인하면서 읽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거 제가 좀 흥미로운 걸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로 영어의 읽기와 쓰기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writing anxiety란 말이 있죠.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비영어권에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왜 이런 말들 제가 많이 들어요. 저한테 무슨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 제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만 배우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 앵자이어티 때문에. 그래서요, 연구에요. 이 라이팅을 할 때 느끼는 이 앵자이어티를 줄이기 위한 것들, 또 그거 앵자이어티를 높여주는 원인들이 뭔지,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지금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 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즉 이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거든요. 앞으로. 자, 지금 뭐냐면 우리는 지금
것처럼 스토리인데 어른들을 위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제가 1자시 때 보여드렸던 거 보셨으면 굉장히 무슨 그 동화 같은 느낌이죠. 그치만 어른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를 읽을 수 있지만 쓸 수는 없죠?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연습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장들이 모여서 길어진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센텐스를 쓸 줄 알아야 스토리도 쓸 수 있는 건 거죠. 즉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논문 제가 조그맣게 해서 그런데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2020년도 논문에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writing anxiety가 그 가장 그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라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래서 센텐스 연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앵자이어티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단문의 어떤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고,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확장하고, 또 문법을 이용해서 글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글쓰기를 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앵자이어티는 줄이고, 그쵸? 그 두려움은 줄이고, 앞으로 내가 또 영어를 할 때 기본적인 거 조금 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센텐스 쓰길 때는요, 독자가 글 쓰니까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써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어디서 가져온 말이냐면요, UC 버클리에서 Student Learning Center에서, 자, 여러분, 미국의 모든 대학들도 라이팅 센터가 있어요. 즉, 학생들이 쓴 글을 이렇게 전략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맞게 썼는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영어는 문법 언어다 보니까 그들 원어민들도 문법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 맞게 썼는지, 글의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원하는 의도는 잘 썼는지, 그런 것을 봐주는 라이팅 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UC 버클리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좀 해주고 있길래 제가 근거를 좀 찾았습니다. 독자가 글 쓰니까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써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라이팅 수업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본인이 글을 써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읽어요. 읽는 동안에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본인이 쓰고자 했던 글의 의도를 자꾸 해석을 해줘요. 제가요, 원래는요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막 이래요. 기다려야 돼. 일단 제가 뭐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걸까요? 자기가 쓰고자 했던 의도를 잘 파악한 것에 잘 썼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글 쓴 의도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이렇게 의도한 게 맞나요? 라고 이제 물론 수업 과정이니까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과정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영어로 논문을 쓰는데 저는 제가 쓴 글이니까 제가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의도대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던가 파악이 잘 안 돼. 무슨 얘기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글은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 읽기와 쓰기를 같이 잘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글을 썼을 때 독자가 글 쓰니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특정한 구문을 이용해서 단어의 순서대로 글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영어라도. 자, 맞는지 문법적으로. 자, 이게 문법적으로 만약에 틀려버리게 되면 말이 아예 틀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자, 리딩을 할 때요, 구문, 철자 등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을 썼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랑 쓰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막 띄워서 여러분한테 보이면 막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이거 뽑아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뭐냐면, 제 논문에서 제가 요게 지금 3페이지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학생들이 하는 그 글쓰기 행동을 관찰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저는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자, 왜 리딩하고 같이 가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혹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글쓰기는 보통 이제 3단계로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omposing process, 그러니까 writing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치는 단계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지금 보면은 특히 글을 쓰면서요. 제가 여기 조그마한 잘 안 보인다. 제가 보면은 글을 쓰면서 rehearsing text in A1. 이게 뭐냐면, 자기가 글을 써놓고 나서 영어를 계속 읽어요. 확인하느라고 읽고 그걸 또 다시 한국말로 또 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rehearsing text in L2. 이게 뭐 L2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자기가 쓴 글을 계속 또 읽고 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I met my friend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글을 쓰고 그 다음 글을 쓰기 전까지 계속 읽어요. I met my friend yesterday. I met my friend yesterday. I met my friend yesterday.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we went to 이렇게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것은 우리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를 하면서 읽기가 동시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읽으면서 또 메모도 하니까 쓰기도 같이 가는 거. 서로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읽기와 쓰기의 두의 관계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현실은 근데 리딩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리딩에 훨씬 더 익숙해요. 이게 다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익숙해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읽기와 쓰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여러분. 자, 이 개념을 꼭 여러분이 머리에 넣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